유엔 안보리가 금지 품목으로 정한 물품들 가운데 북한산 석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버젓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입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석탄, 엄밀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거래 금지 품목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지 먼저 허만수 차장,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해에요. 그 청진과 원산에서 북한 네. 청진과 원산에서 북한 선박 3척과 그다음에 토고 선적 그 한 척 이렇게 4척이 북한산 석탄을 사할린 남단의 홀룸스크 항으로 승무하군요. 운반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환적을 해서요. 다른 배로요. 그렇죠. 그 선박을 그 석탄을 이제 그 홀룸스크 항에서 스카이 엔젤호와 그다음에 리치 글로리 호가 그 싣고 와서 우리나라의 인천과 포항에다가 하역을 하고 그것을 우리 수입업체가 그 구매를 하는 이런 그 방법으로 지금 그 북한산 석탄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요, 저희가 이 중국산 농산물들을 포대갈이 한다고 하죠. 포대를 새롭게 갈아서 생산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석탄을 아예 배를 갈아타고 러시아 선적으로 배를 바꾸어서 말하자면 원산지를 속인 그 방법인데 글쎄요. 이게 뭐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벌어져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를 모를 리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배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전 세계 북한은 이 화물선이 움직이는 걸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산 청진에서 화물선에 가가지고 러시아에 하역하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와서 러시아 그 석탄이 우리 인천항과 이제 우리 포항에 하역된 것도 거의 다 파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안 취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이 하나 의문인데, 그건 의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석탄이 나진항에 열차가 와가지고, 네. 그 나진항의 석탄을 우리가 포항제철에 갔다가 수입해다가 쓰는 우리가 뭐랄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포천에서 그걸 썼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이렇게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갖다 썼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환적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업체가 과연 몰랐을까, 알았을까, 글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낌새는 눈치챘지만 특별한 어떤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서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여왔던 이 두 척의 배. 그 이후에도요, 인천, 부산, 평택, 광양 등 16차례나 스카이 엔젤호가 드나들었고요. 리치 글로리호도 마산, 군산 등 8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마음 놓고 편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들을 드나들었습니다. 지금 스카이 엔젤호나 이제 리치 글로리호가 원래 제재 대상이 돼야 될 배잖아요. 예, 편의치적으로 파나마 선적,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소유주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아, 중국 소유입니까? 네, 중국 소유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사람들이 현재 껴가지고 현재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합작으로 현재 유엔 제재를 현재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선적, 시에라리온 선적이지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다. 이게 입증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거의 다 입증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선박이라는 게 이제 소유권 또 국적이 혼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저거는 파나마나 시에라레오는 국적으로 돼 있지만 소유권은 대련항에 있고 주소도 거기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해안을 가지고 있는 몽골 선박은 북한의 라진이나 충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소유권은 몽골 소유지만 국적은 또 북한 국적으로 위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런 무역에서 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그 핫산 프로젝트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역류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것은 뭔가 그 핫산 프로젝트의 혼돈 상황을 피해서 네. 무연탄을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그 상업적인 전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게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통해서 환적,
원산지를 속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이 시기가 지난해 10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10월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완성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최고조로 다다르게 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도 북한산 석탄은 유효히 러시아를 통해서 파나마 또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으로 우리 남한에 유입이 되어 왔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태도가 또 최근에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또는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요, 갑자기 중국이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북 기업 관계자 10여 명을 밀무역 혐의로 체포를 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석탄 환적을 하던 그걸 눈 감아주던 중국의 입장과 최근의 입장은 또 달라진 부분이네요. 석탄 환적을 눈 감아준 게 아니라 같이 한 거죠. 같이 했겠죠. 그럼 네. 기름, 석유 이런 것도 환적을 했던 그 혐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왜 지금 체포를 하냐?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EU까지도 지금 미국이 적을 돌리면서 좀 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을 개시를 한 상황에서 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일단 전력이 강해야 되지만 이기고 나서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지금 대항을 해서 중국도 보복을 하는데 만약에 명분상 중국은 불법적인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불법적인 국가여서 우리는 이 전쟁을 했다. 네. 라고 되면 이 중국이 북한이라는 이런 그 나라를 돌봐주다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명분을 상실해 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역 전쟁이 개시됐기 때문에 갑자기 북한을 좀 뒤를 돌봐주던 것을 좀 태도를 바꾸지 않느냐 그렇게 네.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중국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좀 뒤를 봐주고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평양으로 대규모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무려 38조 원의 그 중국산 상품이 그 미국에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네. 아무리 중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 미국이 중국에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또다시 지금 중국이 그 북한의 그 대북 제재의 그 어떤 구멍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그 부정적인 그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어떤 반응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역시 북한의 뒤를 봐주고 싶지만 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느 정도 이건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극에 달하면서 그 틈바구니에 서 있는 김정은 위원장 지금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경제 제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중국을 통한 은밀한 도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돕기를 거절하기 시작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서운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네, 한때는 뭔가 중국도 주겠다 그러고 미국도 주겠다 그래서 뭔가 풍족감을 느꼈을 텐데 지금 뭔가 뒤를 봐주겠다든지 중국 정부가 저렇게 나오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몰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국경 일대를 중심으로 아마 중국과 뭔가 경제 관계를 좀 발전시켜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10명이나 체포했다는 건 그중에는 기업인도 많지만 또 은행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의 돈줄이 또 잘리는 겁니다. 네. 상당히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미국 쪽도 그렇고 비핵화가 진도가 안 나가면서 이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고래 싸움에 정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 나가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만나보시죠.